Hi guys.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 어휘들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확장된 일부의 단어가 다이어여서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은 원칙과 예외를 세워서 학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생님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기본적인 어휘의 뜻을 원칙으로 제가 굳건하게 확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뜻들,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섭렵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When we learn lots of related confusing words in a short time, we should first make a few important basic words firmly fixed in your mind, and then challenge yourself to memorize others. 오늘도 어근 학습과 더불어 많은 어휘들을 한번 잡으러 출발합시다. Let's begin. 벌써 12번째 어휘네요. 오늘은 descendant입니다. descend가 내려오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즉 후손이란 뜻과 선대로부터 내려온 문화와 같은 유래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etymology, 어원을 통해서 descend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descend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 descend는 send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end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이게 scan이라든지 scale 이런 단어에 남아 있는데, 자, 이 send라는 단어의 연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cut,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scalp라는 단어가 두피잖아요. 전리품, 트로피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으로 상대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온 거죠. 머리 두피를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칼로.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예전에 전리품이었죠. 이게 스캘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만든 예술작품, sculpture라고 하죠. 조각품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는 속과 껍질을 잘라낼 수 있는 껍데기, 잘라내는 껍질. 그래서 이게 조개 껍질입니다. 뭐 껍질이라고 하면은 이런 허스크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허스크는 쌀겨 같은 이런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쌀겨. 자, 이렇게 먼저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출발을 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에 맞게 잘라낸 눈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 옆에다가 눈금을 새겨둡니다. 그러면 계량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계량컵 옆에 일정 간격으로 선을 만들어 둔 게 마치 사다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다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요거의 대표적인 단어가 scale이죠. scale, 눈금. 눈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게를 재는 저울, 그리고 저울에 무게를 쟀을 때 무게가 크다 작다라는 규모. 마지막으로 스케일의 뜻 중에 여기 이제 쉘의 뜻과 같이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고기의 껍질에 해당하는 비늘. 이렇게 4개의 뜻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이 스케일의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까 사다리라는 의미에서 전이된 단어가 scal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calar라는 단어는 발음을 들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스칼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칼러라는 것은 물리량이 방향성이 없고 양만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값이 양과 음의 양쪽 방향에 있는 값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을 한쪽 방향으로만 줄을 세우는 거죠. 자, 이런 게 스칼러 값이라고 합니다. 이 스칼러 값의 반대 개념으로는 벡터라는 단어가 있죠. 벡터 값은 방향성이 있는 값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게 scale 또는 scalar,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눈금이나 사다리에서 온 단어고,
자, 세 번째로 사다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라는 뜻, climb이라는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사다리나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점프라는 의미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는 먼저 scal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오르다, climb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런 단어 딱 보면은 기억나시죠? escalator. escalator를 타고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점프라는 의미로는 자, speed reading strategy. 스피드 리딩의 전략 중에 우리가 스캔과 스킴과 스킵이 있습니다. 자, 요거 스캔이나 스킵이나 스킴 모두 다 뛰다, 점프해서 온 단어들인데 약간 전략적 방법은 좀 달라요. 스캔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읽는 겁니다. 찾아 읽기. 그리고 스킴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은 거 떠내는 이런 게 스킴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훑어 읽기라고 합니다. 스킵이라는 것은 안 읽는 거죠. 건너뛰기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스피드 리딩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영상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각서를 하고 요런 뜻이 이 샌드에 있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한번 쭉 잡아 보시고 자 밑에 있는 거 살펴보면 이 descend라는 단어는 네 번째 줄에 d라는 단어가 down의 뜻이고 sand가 climb, 오르다의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jump라는 의미가 scan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어휘들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전부 다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have a downward slope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경사로를 따라 내려간다. 그리고 come down in a hostile manner, hostile 적대적인 방법으로 내려간다. 즉 invade 침입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라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로는 쓰이진 않죠. 내려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descend의 어원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어근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 send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ascend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서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단어들이 약간 활용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뜻들을 먼저 챙겨둬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은 ascend라는 단어는 오르다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인 descend는 내려가다죠. 자, 형용사로 ascen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scending 올라가는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반대말은 descending이죠.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언제 쓰느냐면은 우리 오름차순 정리다.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ascending 자, 오름차순 순서란 말이 들어와야겠죠? 자, order가 들어갑니다. ascending order. 그러면 내림차순은 descending order가 됩니다. 명사로는 asc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ascent는 상승이겠죠? 그러면은 descent는 하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사 ascendant가 있죠. ascendant는 선조가 되죠. 그러면은 descendant는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어의 뜻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을 먼저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 어휘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영영의 뜻에 보면은 여기 sca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scale은 기본적으로 동사로 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were less likely to inflict punishment on another person after they ascended the steps and were crueler after they went downstairs. 좀 독특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likely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nflict punishment on somebody.
온 다음에 사람을 쓰는데 이 표현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inflict라는 말은 어떤 위해를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능성이 낮았다. After they ascended steps, 그들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는. 그리고 were crueler, 더 잔혹해졌다. After they went downstairs, 그들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는. descend죠. descend stairs 하면 계단을 내려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대함의 정도가 달라지더라. 여기에 요약문에 보시면 patience는 인내심이니까 여기에 정답은 관대함이라는 generosity라는 단어가 되겠죠. 관대함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By the height, 높이에 의해서 of the place where they were located. 그들이 위치에 있는 높이에 따라서 관대함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ascend를 봤고 이제 ascend에서 살짝 어려운 단어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우세나 지배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scend에서 왔습니다. 네, ascendance라고 합니다. dominance, superiority. 자, 이렇게 이 단어는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동의어들과 함께 외워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ascendance, dominance, priority. 자, 예문 한번 살펴보시죠. Hollywood producers, PD라고 합니다. 제작자라는 뜻이죠.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by the remake right, 리메이크 권리, 판권이죠. 리메이크 판권을 아시안 필름에 대한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를 한다. 뭐로서? as는 뭐로서죠. as a shortcut, 지름길로서 around uncertainties coming with ideas from the very beginning. 뭐에 대한 지름길이냐면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가는 불확실성이라는 길을 질러가는 그런 지름길이죠. Coming with ideas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입니다. 그리고 from the very, 이때 very는 매우가 아니라 보시면은 관사와 명사라는 beginning이라는 명사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바로 그라는 명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매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from the very beginning은 수거처럼 외워두십시다. 관용어구로 from the very beginning은 처음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름길로 아시아 영화에 대한 리메이크권을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산다는 겁니다. 뭐 아저씨라는 영화 마찬가지죠. 그리고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죠. 이러한 리메이크의 추세, 유행은 trend can be seen as a contradiction. contradiction은 모순이라는 단어죠. inconsistency가 됩니다. acknowledgement는 인정이라는 단어죠. 모순이나 인정이냐. 뭐에 대한 ascendance of Asian popular cinema. 아시아 대중 자, 시네마는 여기서 영화입니다. 영화, 무비. 아시아 대중 영화의 어떤 지배력의 인정이다. 뭐로서의 지배력의 인정이냐면은 as a global cultural economic force. 전 세계의 문화적 경제적인 자, force는 우리말로 힘이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서 아시아의 대중 영화가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 영화가 이렇게 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센던스를 봤는데 이 어센던스를 봤을 때 약간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동사로 어센드는 오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의 명사를 잘 보시면은 ascent라고 해서 이게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하나의 명사가 ascendant가 있었죠. ascendant가 자 조상이라고 했는데 선조 이것 말고 보시면은 ascendant가 형용사의 어미인 ant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상승하는 우리
ascending에서 바라봤죠. ascending으로 봤습니다. 자, 어쨌든 ascending이라는 의미가 ascendant가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상승하는 의 명사인 ascendance가 나오는 겁니다. ascendance라는 단어는 자, 그러면은 이 단어의 뜻이 상승이 되어버리면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던 이 ascent랑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상승 말고 이런 겁니다. 상승해서 자리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상승해서 위에 있는 상태다. 즉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세한 상태, 지배력을 가진 상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전이가 된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예외적으로 흐름에 맞지 않는 어휘가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도로 이렇게 ascendance, dominance, superiority 이렇게 비슷한 단어의 그룹핑을 통해서 외우는 거, 묶어서 외우는 거 유사어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ascendance를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 descend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descend는 아래로 내려가다죠. 예문 바로 보시면 because populations decreased a century or so ago. 자, or so라는 것은 대략 그 정도입니다. 대략. 그리고 이 population은 사람이면 인구라고 해석했을 텐데 두 번째 줄 보면은 코알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체수, 개체나 개체수라고 합니다. 코알라의 개체수가 대략 100년 전에 감소했기 때문에 all the koalas in southern Australia today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코알라들은 are descended 내려온 것이다 from a small number of recent ancestors 적은 수의 최근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녀석들이다. 코알라가 100년 전에 많이 죽어서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조상들로부터 지금 다시 쭉 이렇게 자손이 퍼진 것이다 라는 거고 descend가 이렇게 from을 쓰면은 뭐뭐로부터 내려온 거고 아까 from을 안 쓰고 descend steps 하면은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가끔은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예문을 살펴봤으니까 descend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어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descend에서는 후손이라는 단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후손, 자손. descendant죠? 자, 동의어 살펴봅시다. descendant, offspring, posterio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offspring은 이 spring이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spring off, 용수철에서 통 튀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진 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새끼와 자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아래의 새끼나 자식인데 이게 이제 자손이라는 의미로 조금 확대되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osteriora는 단어는 post라는 단어 우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posterior, post가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후. 그래서 뒤에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post라는 이유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 post war 하면은 전쟁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ost modern이라고 하면은 post modern 후기 근대가 되죠. 근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postpone이라고 하면은 뒤로 미루는 연기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ost의 접두어도 간단하게 살펴봤고 우리가 후손을 봤다면은 선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ancestors라고 선조가 나와 있죠. ancestor, 선조, 조상. 보시면은 이것도 동의어가 좀 많아요. 선조, 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ancestor 말고도 ascend에서 온 ascendant가 있고 ascendant 그 다음에 before라는데 before의 접두어 for가 남아 있습니다. for be 존재하는 ar은 사람을 만드는 전미어. 그래서 forbear 이게 곰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 bear 우리
beggar, 거지나 liar, 거짓말쟁이 할 때는 er를 붙이지 않고 끝에 ar를 붙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for father 또는 for 앞서서 달리는 사람, for runner 이런 단어들이 선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조와 후손이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줘야겠네요. 자, descend에서 나온 떨어져 나간 살짝 어려운 단어 잡으러 갈 차례입니다. desc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하강이라고 했죠. 하강 이후에 혈통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문은 하강의 뜻입니다. After several test dives, 몇몇 테스트 다이빙 이후에 in 1934, he and Burton made history with a record descent. 기록적인 하강으로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거죠. 이 하강은 to 3,028 feet, 3,028feet를 내려간 겁니다. 물속으로 내려갔겠죠. 자, 근데 그게 off the coast of Bermuda, 버뮤다 연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off the coast는 off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 away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해안에서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연안에서라는 의미, 앞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버뮤다 연안에서 이런 기록적인 하강을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뜻보다 정말 중요한 게 혈통이라는 단어예요. 예문 한번 보시죠. 혈통이라는 단어. At a later date, date는 날짜니까 그냥 이후에라고 할게요. 이후에 자, 날짜. Milk drinking, 우유를 마신다라는 문화가 selected for mutation, mutation이란 말은 돌연변이나 또는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mutation의 동의어 좀 외워두시면은 이거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vary라는 단어에서 온 variation이라는 단어,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lter에서 나온 alteration이 변화입니다. 자, variation, alteration, mutation 셋 다 발음해보면 션션션의 발음이 나죠. 이런 걸로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돌연변이의 변화를 선택한다. 우유를 마시는 문화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선택한다. 어떤 녀석들을 선택하느냐? for는 찬성 같은 거죠. for retaining, 유지하는 거. lactose digestion, 락토즈의 소화를 유지하는 이런 변이들, 유전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락토즈의 소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In people of Western European and East African descent. 서부 유럽이나 동부 아프리카의 디센트는 혈통에서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성인이 될 때까지 락토즈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손으로 남겨두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거죠. 이 select라는 단어 보니까 natural selection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자연 도태이론 또는 자연 도태라는 말은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우유 마시는 문화가 돌연변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형태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혈통이나 가계라는 단어, 디센트라는 단어 봤습니다. 이 단어의 동의어까지 챙겨야 됩니다. 혈통은 이렇게 내려왔다, 한 군데서 내려왔다라는 의미로 디센트를 쓸 수도 있지만 부모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parentage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ncestor가 조상인데 ancestry라고 하면 혈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 단어 어떻게 읽나요? 그쵸? 게임에 나오죠. lineage라고 읽죠. lineage라는 단어는 여기 라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쭉 같게 이어진다라고 해서 혈통 가계의 뜻입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디센트도 받고 이제 자, 초월하다라는 transcend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transcend는 초월하다고 trans라는 접두어와 send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trance라는 단어는 먼저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반드시 있는데 travel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traverse라든지 travel이라는 단어는 여행하다, traverse는 횡단 여행하다인데 그래서 이 trance라는 단어는 move across, 경계를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계를 가로질러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transcend라는 단어는 초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exceed, 넘어선다. surpass, 넘어서다, go beyond,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surpass라는 단어 눈여겨보시고 예문 살펴보면 in the real world, 현실의 세계에서 war's larger purpose is always a political purpose. 전쟁의 더 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transcends the use of force. 전쟁의 목적은 자, force라는 것은 무력이나 여기서는 군사력이겠죠. 단순히 무력의 사용을 초월한다. 자, 단순한 무력의 사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뒤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This insight, 안을 보는 눈이니까, 안을 보는 거니까 통찰력이나 식견이죠. 밖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안을 보는 거. 이런 insight, 통찰력은 was famously captured. capture는 포착, 유명하게 잘 포착되어 있다. by Clausewitz's most famous phrase. Clausewitz의 가장 유명한 phrase, 말, 어구에 잘 포착되는데 war is a mere continuation politics by other means. mere, 단순한 연속일 뿐이다. 정치의 연속이다. by other means, 다른 수단. 여기서의 다른 수단은 무력이나 군사력을 말하는 거겠죠. 군사력이나 무력을 이용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힘을 이용한 정치의 연속이다. 정치는 사실 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우리 대중을 이끄는 게 하나의 정치라면 이 성격이 좀 달라 보이지만 무력을 이용한 정치가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transcend를 살펴봤고, 자, transcend의 또 변화된 형태 transcendent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지문이 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comfort, 편안함, contentment, 만족감. 만족감이라고 하면은 satisfa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satisfaction이 또 나와 있죠. 그럼 이 satisfaction은 우리말로 그냥 충족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편안한 만족감, 충족감이라는 것은 has never been, 절대로 elixir of happiness, 행복의 elixir라는 단어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인 적은 없었다. rather, 오히려. 자, 글의 구조 보시죠. never, not A, rather be. A가 아니라 B다. 그런 적이 없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종종 발견된다. In those moments, we are most vulnerable. 우리가 가장 vulnerable, 연약한, 공격받기 쉬운 이런 말입니다. 연약해서 공격받기 쉬운 상태일 때, 즉 혼자 있거나 고통에 있는 상태일 때 행복이라는 것은 발견된다. 약간 독특하죠.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행복, happiness는 언제 발견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했던 거는 긍정적 경험을 할 때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때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할 때, 즉 우리가 공격받기 쉽고 혼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행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happiness is there. 행복은 거기에 있다. On the edges of these experiences.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when you get a glance of the kind of happiness. 자, get a glance of가 수거입니다. glance가 glimpse, glance 같은 말인데 힐끗 보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glimpse란 단어는 glance와 마찬가지로 힐끗 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러한 종류의 행복을 한번 엿보게 될 때 이 행복은 powerful, 아주 강력하고 transcendent,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이고 compelling, 그리고 강렬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보너스로 챙겨갈 단어 보시면은 여기 뭐 transcendent부터 먼저 보면은 transcendent는
초월적인 이런 말이고, 그리고 compelling이라는 단어 보너스로 우리가 챙겨가야죠. compelling이라는 단어 최근에 봤죠. 여기서 제가 강렬한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강렬한, 강력한, 여기서는 위에 나오는 powerful가 거의 동요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compelling은 정말 중요한 뜻이 강력해서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 정말 중요하죠. 설득력 있는 이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동요로 뭘 봤었죠? convincing과 그리고 persuasive를 봤었죠. 이런 거 반드시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챙겨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vulnerable이에요. 자, 이 동요는 4개를 반드시 외워둡시다. 기본 단어가 sensitive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ensitive라고 하면은 민감한입니다. 민감한. 이거의 동요로 우리가 responsive가 있는데, 자, 반응 잘하는입니다. 자, sive는 가지고 있다는 with의 의미예요. 반응성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susceptible 하면은 취약한,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vulnerable. teenagers are vulnerable 이런 표현 씁니다. 연약한, 공격받기 쉬운. 그래서 sensitive, responsive, susceptible, vulnerable 요거 보너스로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 우리 어휘들은 이렇게 transcend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문장입니다. example sentences. last but not least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우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bands classifiable to the genus Homo and their descendants were hunter-gatherers. 자, 여기에 밴드라는 단어는 무리라는 뜻이죠. 무리. 집단. 그래서 party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우리 게임할 때 파티 맺어서 몹 잡으러 간다 할 때 그 파티가 집단입니다. 먼저 우리 party라는 단어 물론 파티라는 뜻도 있지만 당사자나 또는 집단, 그리고 정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치적인 집단. ruling party 하면은 여당이 되죠. 그리고 opposing party라고 하면은 야당이 됩니다. 자, 요런 것까지 보너스로 챙겨가시고, 자, classifiable to the genus. genus는 속입니다. 자, 호모 속이라고 classifiable 분류 가능한 호모의 속이나 아니면 그 후손이라고 분류 가능한 첫 번째 집단은 hunter-gatherers, 수렵 채집가들이었다. hunter-gatherers, 수렵 채집. 수렵이 사냥이고 채집이 이렇게 과일이나 열매를 따는 거 gather입니다. gather는 열매나 과일을 따는 걸 말해요. 모으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챙겨가실 거 있습니다. genus라는 게 속인데, 이 속이 뭐냐면은 이거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거, 선생님 이거 어릴 때 생물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생태계를 이렇게 동물계, 식물계 이런 식으로 나눈 개가 가장 크게 나눈 거고 종이 가장 작은 개념입니다. 종이 스피시즈고 속이 genus. genus라는 단어는 gene에서 왔어요. 유전자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리고 과가 family입니다. 이거 고양이과, 객과 이런 거 할 때 이 과입니다. 우리 과는 참 많이 쓰죠. 목은 order라고 하고 강은 class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층이고 분류고, 그래서 여기 있는 classifiable이 분류 가능한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무는 division이라고도 하고, 또는 디비전보다 이걸 조금 더 많이 쓰나요? phylum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은 kingdom이라고 하고요. 자, kingdom이 가장 크고 species가 가장 작아요. 이런 것들 반복해서 보면서 이 분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우리 보고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mping for pleasure is not a direct descendant of nomadic culture. 즐거움을 위한 캠핑은 nomadic culture, 유목민의 문화의 직접적인 후손. 이게 이번에는 유목민의 문화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문화의 직접적으로 내려온 문화는 아니다. 그렇죠. 이게 descendant가 여기서는 사람은 아니고 문화를 말하는 거죠. 직접 유래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it emerged. 이 문화는 나타난 것이다. emerged는 나타나다, appear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a variety of social forces, 사회적인 힘, 아까 힘 또는 영향력이라고 했죠. 다양한 사회적인 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놀기 위한, 즐거움 위한 캠핑은 유목민에서 내려온 문화가 아니라 19세기에 나타난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너스로 또 챙겨갈 거, 먼저 첫 번째, emerge라는 단어의 명사인 emergence는 등장이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출현. 그런데 emergency는 긴급이죠. urgency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나오는 직접적인 후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계 자손이나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나와 있는 direct, 자, 또는 라인이 같다고 해서 linear, 발음은 linear입니다. 그리고 immediate descendant,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직계 자손이나 직계 비속이라는 뜻입니다. 요까지 우리 보너스로 챙겨 주시고,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문이 살짝 어려우니까 먼저 한번 해석해 보고 무슨 뜻일지 가늠해 보고 나서 선생님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duration은 지속 기간입니다.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 보호의 지속 기간은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꾸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증가했다. The life plus 70 years standard.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생명 추가 70년의 표준은, 생명 추가 70년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후 죽고 나서 저작권을 가진 저자가 죽은 후 70년의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거 누구를 위해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상속인을 위해서. heir라고 하죠. 상속인을 위해서 70년간 더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라는 표준은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 자, 저작권 term 기간 extension 연장. 자, act는 법률이나 법령을 말해요. 연장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was set. 이것은 그런데 increase the 50-year limit, 50년이라는 제한을 증가시킨 것이다. 자, 20년을 더 증가시켰죠. 50년이라는 제한. 이 제한은 결국 생명추가 50년이 있었던 것을 70년으로 바꾼 거죠, 지금. 이 50년의 제한은 established by 1976 Copyright Act. 1976년 저작권 법에 의해서 established, 확립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76년에 저작권이 사후 50년이 인정되다가 한 22년이 지난 98년에 70년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이러한 입법의 supporters, 자, 지지자들은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이러한 증가를 defend, 옹호하다. 옹호하고 싶어한다. 뭐 때문에? with tales,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starving writers, 굶주리는 작가들. 글은 정말 돈 많이 못 버는 거야. 굶주리는 작가들과, 그리고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impoverished도 poverty에서 왔다고 했죠. poor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그들이 가난해지던 descendants,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70년은 보호해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욕
그리고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자, beneficiary는 benefit을 받는 사람, 즉 수혜자가 됩니다. 수혜자는 가능성이 높다.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trans가 아까 가로지르다, 국가를 가로지르는, 즉 초국가적인 publishing companies, 출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 작가의 또는 작가의 자손들의 어떤 재산적인 부분을 보호해준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판사의 배를 불리게 해주는 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너스로 챙겨갈 거 여기에 standard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tandard라는 단어는 표준이죠. 요거의 동의어. 자, yardstick이라고 하면은 뒷마당에 막대기를 꽂아둬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잣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criteria라고 하면은 표준, 기준을 말해요. 그리고 barometer는 바로미터라고 외래어로도 표현하는데 원래는 기압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척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Standard, yardstick, criteria, barometer 여기까지 챙겨가시면 우리 오늘의 전체적인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한 연습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맘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여기서 그냥 바로 닫지 말고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걸 봤는지 노트에 정리한 것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anks for watching. See you later. Bye.